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가사 도우미를 하던 60대 여성입니다. 가사 도우미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집 살림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기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처럼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던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던 가사 도우미 일로 알아야만 했던, 그러나 너무나 서글픈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일남일녀 두 아이의 엄마로 14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같은 회사 직원의 아내와 바람이 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 후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건 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아이들은 예기치 못한 가정 환경 변화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나마 아들은 제가 감당할 만했는데 첫째 딸이 문제였습니다. 평소 제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힘들어했죠. 심지어 자기의 불행이 전부 제 탓이라고 원망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만 참고 살았으면 될 일인데 왜 엄마 마음대로 이혼을 선택했어? 그러면 엄마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 아빠를 엄마가 용서하고 살았어야 한다는 거야? 처음이잖아. 여러 번 바람 피우고 다닌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서채원, 너 엄마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빠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엄마 마음은 생각은 안 해? 엄마였으면 자식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우리 다 크고 나서 이혼해도 되는 거잖아. 결국 엄마가 아빠랑 이혼해서 우리한테 남은 게 뭐야? 아빠 없이 자라는 애라는 꼬리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메이커 점퍼 하나 못 갖는 구질구질한 삶. 그거 말고 남은 게 있어? 나라면 안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위해서 참았을 거야. 그게 엄마니까.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에게 이해받고 싶었던지라 그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린 마음에 자식들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았지 싶어 저는 늘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주 수입이 없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렇게 형편이 좋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위자료도 많지 않았고 제가 급하게 마트나 식당 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죠. 능력 있는 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으면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애들 아빠가 애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는지 애들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대번에 저보고 데려가라고 했었죠. 거기다 이혼 후에 애들 만나 식사한 게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애들한텐 무신경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키울 거면 아빠한테 보내달라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였어요.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아이에게 네 아빠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더라고요. 서채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학교도 빠지고 10시가 넘도록 어디에서 있었던 건데. 뭔 상관? 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뭔 상관? 엄마니까 상관하지. 퍽이나.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내 생각을 했다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학교는 왜 안 나가? 졸업도 안 할 거야? 대학은 가야 할 거 아니야. 대학 보내줄 능력이나 되고? 왜? 그것도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게? 아빠는 돈으로라도 우리 책임지려고 하는데 엄마는 대체 하는 게 뭐야? 나는 안 보니?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맡으며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는 그냥 노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번다고. 너 진짜? 딸은 급기야 제 직업과 삶을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보다 키도 훌쩍 커버린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뭘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혼내려고 하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바람 피워 속상해 흘린 눈물보다 딸 때문에 흘린 눈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딸이 그렇게 엇나가는 걸 보고 아들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사춘기가 없이 지나갔어요. 엄마, 괜찮아? 태민아, 엄마 괜찮아. 배고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누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엄마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열심히 해. 내 걱정은 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딸과의 갈등 때문에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커요. 아들 마음은 들여다봐줄 새도 없이 저만 힘들었던 시간이니까요. 훗날에도 아들은 그때를 떠올리며 자기 같았어도 그럴 거라고 저를 이해한다더라고요. 똑같이 임신에 유난스럽게 군 것도 없는데 아들은 그렇게 자란 반면 왜 딸이 그 모양이 됐는지 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딸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겨우 따서 제멋대로 서울로 상경해버렸어요. 어차피 대학 갈 성적도 머리도 안 된 애라 아쉬운 건 없었지만 할 줄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살 생각인지 갑갑하긴 했죠. 상경 후 연락은 명절에나 한 번씩 왔지 제가 연락하면 제대로 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설에는 내려오던 애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여보세요? 채원아, 너 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무슨 상관인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꺼.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걱정할 거란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대체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매번 내 걱정 타령이야. 그냥 엄마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걱정이 되면 돈을 보내주던지 경제적인 도움이 돼주라고.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것만 좀 서로 알고 살자고 하는데도 결국 나오는 게 옛 이야기, 돈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차츰 딸을 포기하게 됐고 연락이 오거나 말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죠. 그렇게 딸이 상경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을 거예요. 2년 정도 집에 머리카락도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리고 황당하게 품에는 아직 분유 냄새도 안 가셨을 것 같은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설마 서채원, 너 애 낳았어? 네 애야? 일단 애 좀 받아줘. 딸은 피곤에 절은 얼굴로 다짜고짜 제게 애를 맡겼습니다. 엄겁결에 애를 받아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남자가 있다는 것도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돌진한 손녀가 품에 들어온 그 기분을요. 정말 말도 못하게 끔찍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해봐. 무슨 설명이 필요해? 보고도 몰라? 내 애일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설명이라고 해? 누굴 만나서 어떻게 애를 낳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살다가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타난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해보라고. 진짜 피곤하게 한다. 엄마한테 말도 없이 낳은 아이를 내가 이제 와서 데리고 온 이유가 뭐겠어? 애 아빠가 이혼하재. 그러자고 했어. 그래서 애 데리고 갈 곳 없어서 돌아왔고.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살려나 보지. 아빠 바람나, 남편 바람나.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 탓하게? 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바람 피워 이혼한 아빠, 결국 이혼해 자식 혼자 키운 엄마.
그 부모 밑에서 자라 자기도 엄마 팔자 따라가려나 보다며 조소를 흘리는 딸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도 없었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손녀는 13개월 된 아이로 딸 어릴 적이 많이 생각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온 후 애는 제게 맡겨놓고 몇 날 며칠 잠만 자더라고요. 채원아, 그만 좀 일어나. 애는 안 볼 거야? 엄마 지금 출근해야 한다니까. 아, 그냥 두고 가면 되지. 왜 자는 사람을 깨워? 애가 있잖아, 애가.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애를 두고 어떻게 그냥 가? 너 어제도 서우 한참 울렸다면서 옆집 아줌마가 한 소리 하더라. 애가 그렇게 우는데 달랠 생각도 없어서 애만 두고 나간 줄 알았다고. 애 울다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하자 딸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지금 쏘아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싶었죠. 자식이 웬수고 저도 딸을 그렇게 키웠으니 자업자득이다 싶어 자책하며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해도 너무하잖아요. 딸한테 손녀를 맡기고 나가면 종일 손에 일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은 제때 먹였을까? 기저귀는 제대로 갈아주는 걸까 싶어서요. 집 청소를 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빨래를 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데려온 자식 하나만 제대로 좀 챙기라고 당부하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어 쏘아보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내가 지금 남의 자식 부탁하니? 네가 낳은 네 자식 좀 제대로 돌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서 엄마를 쏘아볼 일이야? 엄마 자꾸 짜증나게 하잖아. 자꾸 미치게 하잖아. 내가 뭘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미치게 했어? 어? 말을 해봐. 내가 뭘 어쨌다고 너는 왜 다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평범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엄마란 사람이 자꾸 옆에서 사람 미치게 긁어대잖아. 엄마는 내 심정 이해해보려고 하긴 했어? 내가 이혼해서 애만 데리고 들어올 때 어떤 심정인지 엄마는 알아주려고 노력은 해봤냐고. 나도 이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 엄마한테 오기 싫었다고. 근데 어떡해. 갈 곳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고작 하나 남은 곳이 여긴데. 딸은 그렇게 미친 듯이 쏘아붙이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라고 딸이 왜 안쓰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딸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여전히 일을 하는 상황이라 애 봐줄 시간도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들어와 다짜고짜 애만 맡기고 그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에 애 케어에 잘 때도 제가 애를 데리고 자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도 않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른 아침 문을 열었는데 방에 있어야 할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갔나 싶던 차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엄마, 당분간 서우 좀 봐줘. 내가 돈 벌어서 자리 잡으면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만 좀 부탁해. 엄마 노릇 좀 해줘. 딸이 애를 두고 나가버린 겁니다. 당장 4시간 후면 출근해야 하는 저한테 애를 두고요. 급하게 식당에 연락해 사정해봤지만 점심시간에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바쁜 식당인지라 제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 애를 업고 출근하게 된 것이죠. 뭐야? 애? 옥주씨, 지금 나랑 장난해?
아휴, 조 사장, 내 사정 설명했잖아. 그럼 애 두고 혼자 와? 나도 최선을 다한 거라고. 아, 몰라, 배째. 안 그러면 나 애 데리고 다시 집에 갈 테니까. 참, 어이가 없네. 애를 업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건데. 저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착잡한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러자 사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창고로 쓰던 방문을 열더라고요. 여기 청소부터 해서 애 넣어놔. 으이구,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라 이해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어. 알아? 알아. 내가 조 사장이니까 믿고 데려왔지. 다른 곳이었으면 그냥 오늘부로 그만뒀어. 놓을 자리라 다리 뻗는다 이거네. 고맙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곳에서만 7년째 일하고 있던지라 사장도 제 형편을 어느 정도는 봐준 것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창고 방을 쓸고 닦아 아이가 지낼 수 있게 만들었죠. 당장 사람을 구할 수도 제가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어느덧 창고 방은 손녀 대기방이 된 겁니다. 그 뒤로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생업을 위해 매일같이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 여의치 않는데 그 애는 제 사정은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한 번씩 계좌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 돈 안 받고 아이나 빨리 데려가 줬으면 했는데 아이 좀 데려가라는 연락에는 답장 한 번 안 했죠. 손녀는 참 예뻤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나이라 천천히 할미하고 저를 인지하기 시작해서 예쁜 구석이 많았어요. 그래도 애를 키우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딸에게 모진 소리도 많이 했었죠. 서우 얼른 데려가. 이번 달 안으로 안 데려가면 엄마도 서우 다른 데로 보내야 돼. 채원아, 너 매번 나한테 하던 소리가 뭐니? 엄마답게 엄마면 자식 인생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넌 네 자식을 엄마한테 두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야? 서우가 많이 아파. 지난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결국 응급실에 왔어. 얼른 와. 저는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애가 아프다는데도 연락이 없고 다른 곳에 보내버리겠다는 말에도 꿈쩍도 않던 딸이죠. 결국 그렇게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이나 붙이지 말 걸 괜히 정을 붙여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제 차지가 된 거죠. 나의 쉰을 바라보며 늦둥이 엄마가 된 기분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이혼은 애들 다 키워놓고 한 거라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리더니 예기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온 거예요. 엄마, 나왔어. 태민아, 네가 이 시간엔 어쩐 일이야? 아휴, 술 냄새. 너 지금 술 마셨어? 술 마시고 운전하고 온 건 아니지? 그냥 이 앞에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민혁이 만나서 한잔하고 오는 길이야. 아까부터 왔단 말이야? 그럼 연락이나 좀 해놓지. 그래야 저녁을 준비할 텐데. 이미 술로 가득 차서 저녁 들어갈 배도 없답니다. 삼촌, 그때 방 안에서 놀던 손녀가 외삼촌 반갑다고 뛰어왔어요. 아들도 손녀를 예뻐했습니다. 애들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손녀가 애교가 참 많았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손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더니 술에 취한 그 와중에도 애 간식을 사다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우리 서우, 외삼촌 기다렸어? 응, 외삼촌이 아니라 까까 기다린 것 같은데? 아니야. 외삼촌 기다렸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에 쥔 과자에 눈을 떼지 못하는 손녀를 보면서 아들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연락도 없이 그 시간에 온 일도 처음이라 이상하다 싶긴 했었어요. 손녀를 씻기고 재운 후 거실에 나가보니 아들은 또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유,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 아까도 적잖이 마신 것 같던데. 술 깨니까 괴로워서 그래. 뭐가 그렇게 괴로운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술잔을 채우던 아들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때 이후로 아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본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들은 계속 울기만 하더니 한참 울다가 진정하고선 그러더라고요. 혜진이가 결혼 안 하겠대. 어? 너 결혼하겠어? 근데 결혼 안 한대? 아니 대체 왜? 너네 잘 만났잖아. 3년씩이나 잘 만나놓고 갑자기 왜? 왜겠어? 혹 붙을까봐 그러지. 혹? 무슨 혹? 아, 설마 서우? 도움될 거 아니면 방해나 말지. 누나는 왜 항상 내 삶에 이렇게 걸림돌처럼 있는 걸까? 아유, 설마 서우를 너한테 책임지라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며느리로 올 사람은 충분히 그런 걱정할 만하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허락 못하겠다고 하고. 서우 이제 겨우 4살이야. 누나 앞으로도 저렇게 개판으로 살면 결국 서우 내 몫이 되는 거 당연한 수순 아니야? 아니야. 서우를 왜 네가 책임져? 엄마 선에서 끝낼 거야. 엄마도 책임 못 지면 그때는 뭐 보육원에라도 보낸다고? 엄마 그럴 수 있어? 행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겨서 엄마가 서우 못 보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서우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내야지. 왜 네가 채원이 짐을 대신 지고 살아?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내가 보내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되잖아.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아들은 답답한 듯 가슴을 마구 쳐댔습니다. 미친 듯이 괴로워 보였죠. 너무 착해서 그랬어요. 제 누나랑 원수처럼 말 한마디 연락도 안 하고 살면서 조카 책임질 생각에 결혼도 망설일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니 제 선에서 끝내야 했어요. 그 착한 아들에게 딸이 친 일을 평생 수습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일단 딸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친구 연락처를 찾거나 딸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기도 했죠. 제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절대 연락하지 않던 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을 안 해, 왜? 사정이 있었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러고 또 안 오려고? 또 잠적하려고? 진짜 갈 거야. 서우도 보고 싶고. 반신반의했는데 딸은 정말로 거의 3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꼴이 말도 못하게 안 좋더라고요. 대체 뭐하고 살았냐고 묻지도 못할 만큼 살도 쪽 빠졌고 안색도 어두운 게 건강에 문제가 있나 했을 정도로요. 일단 저는 아들 사정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자기 때문에 남동생 혼사길이 막힐 줄은 몰랐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서우는 내가 키워. 지금이야 내가 사정이 안 좋으니 엄마한테 부탁한 거지. 서우 내 딸인데 왜 태민이가 결혼을 못해? 혜진이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너 같아도 그렇지 않아? 당장 시어머니가 키우는 어린 조카가 있다는데 그게 내 몫이 될까 걱정도 되지. 서우 언제 데려갈 건데? 아까 서우 너 보고도 누군지 몰라서 몰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 못 봤어? 네 새끼가 너를 보고도 그런 반응을 하는데 너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니? 나도 내 새끼 크는 거 보고 싶어. 나도 제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해. 형편이 안 돼도 네가 책임져야지. 나는 형편이 돼서 서우 데리고 있어? 나는 출근해서 사장한테 사정사정해서 서우 창고방에 넣어놓고 일하고 그랬어. 나이 50이 넘은나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해? 네가 엄마면 해야지. 원래는 올해 데려가려고 했었어. 근데 사기를 당했어. 뭐? 사기라니? 무슨 사기? 서우 하나만 생각해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보려고 모은 돈을 투자 사기로 잃었어. 지금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그 사기꾼 찾으러 다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 형편 좀 봐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데리고 갈게. 태민이 결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그것만 좀 엄마가 봐줘. 혼전, 임신, 사실혼, 출산에 이어 사기까지 어쩌면 일이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리나 제가 다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애 떼어놓고 간 돈을 다 사기 당했다는 애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손녀 몇 년 키우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고 육아에도 익숙해져서 제가 키우는 게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엄마와 함께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아들 결혼 때문에라도 보내고 싶었던 거지요. 현실적으로 정과 사랑만으로 키우기엔 저도 점점 나이가 들고 있었고요. 결국 딸과 오랜 대화 끝에 제가 월세 보증금이라도 해줄 테니 애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3년을 기다렸는데 1년은 더 못 기다릴까 싶어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꼭 데려가라고 맡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상상도 못할 일을 꾸미고 살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느리를 만나 겨우 설득해 마련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내외에게 손녀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했어요. 서우는 저희 딸이 낳았으니 저희 딸이 책임져야 하는 애입니다. 딸이 책임지지도 못하면 부모인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태민이한테 그 일을 떠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혜진이도 안사돈 바깥사돈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시는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로 혜진이가 우리 서우를 책임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혜진이한테도 확실히 말했지만 이 점은 사돈 네 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돈께서 이렇게 계속 건강하신다면야 서우 양 거취도 그렇게 걱정될 일은 아니지만 서우 엄마와도 연락이 잘 안 된다는데 행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죠. 아니요. 만약 제가 아파서 서우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땐 제가 어떻게든 애 아빠를 찾아서 그 집에 보내든지 그도 아니면 제가 보육원에 맡길 겁니다. 아무리 손녀가 예쁘다지만 내 아들에게 짐 떠넘기듯 서우 맡길 생각은 절대 없어요. 사돈 내외 분들은 못 믿어워 하셨지만 별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죠. 당장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빈말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저는 그럴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사정이 있어도 아들 내외에게 손녀를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손녀를 데려가겠다던 딸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아들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으니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손녀가 커가는 게 눈에 보일수록 제 애만 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나는 왜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긴 왜 없어. 엄마 있잖아, 서우. 그건 진짜 엄마가 아니라 가짜 엄마잖아. 뭐?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어딨어? 서우도 엄마 봤잖아. 서우 유치원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서우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지도 않잖아. 그게 어떻게 진짜 엄마야? 그건 엄마가 바빠서 그래.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나는 사정 있는 엄마 싫어. 진짜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종윤이랑 도아처럼 엄마가 아이 예쁘다 해주는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손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둘러댈 수 있는 센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말문이 턱턱 막히다 못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완벽한 할머니가 되어도 결국 손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했고 그럴 때마다 전 절망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나이든 엄마 역할을 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부담도 많았거든요.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때마다 엄마들을 만나면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배우는 것도 많은지 제가 따라가기엔 너무 벅찼죠. 종윤이는 유치원 끝나고도 뭘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서우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서우도요? 하면 좋기야 하죠. 안 그래도 서우가 유치원 말고 다니는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 종윤이는 유치원 끝나고 미술, 영어, 코딩, 가베, 수영 다니거든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 서우 할머님께서는 뭐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 아휴,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좀 느려서. 그게 다 무슨 수업인지. 미술이나 영어는 좀 알겠는데 코 뭐라고요? 그러면 일단 수영이나 미술 정도만 먼저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윤이처럼 다 보내시기엔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아유, 그렇죠. 뭐 그거 2개라도 애한테 도움이 되면야. 그럼 제가 학원 번호랑 주소 연락처로 드릴게요. 연락 한번 해보시고 방문해 보세요. 아유, 고마워요, 종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요, 뭐. 제가 서우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정 이래도 애한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어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자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딸이 보내는 돈은 땅이 쩍쩍 갈라지기 직전에야 겨우 땅을 적실 정도라 애 학원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 혼자면 식당 일로도 충분할 텐데 손녀 교육 욕심이 생기다 보니 뭐라도 더 해야겠더라고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 옥주야, 그러지 말고 너 가사 도우미 한번 해볼래? 가사 도우미? 아유, 됐어. 나 도우미는 안 한다고 했잖아. 너는 꼭 도우미 얘기만 나오면 손살에 치더라. 가사 도우미가 어때서? 내가 안 그래도 사람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네 생각나서 그래. 그냥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애도 같이 봐주는 육아 도우미. 그러니 월급도 얼마나 세게. 너 여기서 일하는 거 2배는 벌걸? 뭐? 두 배씩이나? 집안일도 해주고 애도 봐주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집안일이야. 너 손끝 야무지고 집 깨끗하게 잘해놓고 사니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육아 도우미도 네가 딱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돌되네 키워서 유치원 보냈잖아. 그래도 좀 사는 집이라 월급으로 야박하게 굴 일도 없고 사정 들어보니까 애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더라. 애아빠가 의사, 평판도 좋대. 친구는 특별히 제게만 이야기해준다는 듯 은밀하게 제안했죠. 하지만 선뜻 내키지는 않았어요. 저는 가사 도우미 일에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의 집 살림살이라 함부로 손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건 제 어머니 역량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가사 도우미를 했었거든요. 요즘에야 가사 도우미라고 하지
식모라고 부르며 하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한 놀림도 받았고요. 문제는 그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큰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금반지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걸 제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결국 가져가지도 않은 금반지 값을 물어주고 평판은 평판대로 안 좋아져서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 후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누누이 말씀하시곤 했어요. 절대 남의 집 살림에 손대는 일은 하지 말라고요. 그 역량으로 아무리 예전과는 달라졌다지만 선뜻 그 일을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하지만 2배 가까운 벌이는 그런 트라우마조차도 이겨내게 했죠. 일단 가서 만나서 이야기나 해보라는 친구의 성화에 그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린 소녀 키우시면서 육아에도 능하시다고. 아유, 뭐 능한 건 아니고 그냥 잘 키웠어요. 워낙에 애를 좋아하기도 해서. 많은 거 안 바래요.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저 대신 아이 봐주시면서 집안일 해주실 분 찾고 있거든요. 위생처럼 제가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하시는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전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해서.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제가 몸도 마음도 아이를 보고 살림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쉴 틈이 필요한데 저도 지금 친정 부모님 도움받을 처지는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도우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내 집 청소하듯 내 손녀 돌보듯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집안에 귀중품 같은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잘 챙겨줘요. 괜히 의심받기가 싫어서. 그런 문제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귀중품은 원래 금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아주머니 의심 안 해요. 사모는 너그럽고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절 좋게 봐주더라고요. 게다가 일단 뭐든 좀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눈빛에 넘어간 거예요. 직접적으로 산후 우울증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내다 보니 큰일 날 뻔했구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가보면 밤새 물었는지 뻘겋게 부은 눈으로 제게 아이를 거의 던지다시피 주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제 손녀도 엄마에게 방치된 채 제가 맡아 키웠으니 그 아이나 제 손녀나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제 손녀 돌보듯 돌보면서 아이 엄마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어요. 하람엄마! 하람엄마! 잠깐 문 좀 열어도 돼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잠깐 나와서 내 옆에 좀 앉아 있어줘요. 앉아 있어달라고요? 사모는 제 말에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와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 밥 먹일 때 사모를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오랜 산후 우울증에도 수개월 동안 모유를 먹인 엄마라면 노령 여야에 따라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유식 먹는 걸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육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고 훗날 생길지도 모르는 죄책감을 덜게 해주고 싶었죠. 별거 아니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요. 얼마나 예뻐. 이렇게 이유식 앉아서 떠먹여주는 밥 먹을 시기는 또 얼마나 짧은데. 아, 그렇죠. 제가 할까요? 아유, 됐다니까. 일하러 와서 하람엄마한테 아이 맡기겠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아들. 마음껏 눈에 넣다가 다 먹으면 그때 들어가서 좀 자요. 아, 네. 때론 별일 아닌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통할까 싶었는데 사모는 그 후로 조금씩 웃기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사람처럼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집안일을 할 때 업고 있던 애를 데려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제잘제잘 아이에게 말을 잘 거는 등 상태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일이 할 만하다 보니 식당 일보다 잘 맞는 일이다 싶어 좋았고요.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2달 정도 일을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상태가 많이 호전된 사모가 저를 불러다 앉히더라고요.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저는 필요 없어졌나 싶어 마음 졸이며 사모의 맞은편에 앉았죠. 그런데 사모가 흰 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이건 이번 달 보너스로 따로 챙겨 놓은 거예요. 보너스요? 아니 왜? 감사해서요. 저 아주머니 오시고 나서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동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최근에 친구들도 만나고 다들 얼굴 좋아졌단 소리 많이 해요. 하람아빠도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이상을 해주신 거죠. 저랑 하람이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써주셨는지 저 잘 알아요. 그렇게 알아주고 마음 표현해주니 고맙죠. 고마워요, 하람 엄마. 오늘 점심은 하람 엄마 좋아하는 콩국수 해줄까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 전에 혹시 아주머니처럼 일해주시는 다른 분은 없을까요? 다른 아주머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조리원 동기 중에 아주머니처럼 집안일 해주고 애도 봐주는 아주머니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좀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내가 사실 어디 업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지인한테 건너 소개받아서 온 거라. 주변에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아쉽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전 아주머니 양보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알아보겠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보수는 확실하니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남편분이 외식업 CEO라서 가지고 있는 매장도 많고 사업가로 잘 나가시는 분이라 돈도 많거든요. 그래요?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네. 내가 한번 알아는 볼게요. 우리 사모 같은 사람이면야 주변의 일을 그만두게 하고서라도 권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힘들고 돈을 그만큼 주면 그만한 일이 따른다는 걸 잘 알았기에 그냥 둘러댔습니다. 어차피 충분한 돈으로 삶을 고용하는 일이라면 그쪽은 얼마든지 금방 사람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손녀 유치원 상담이 있어 늦은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사모가 부탁한 장을 보고 들어왔더니 손님이 와 있더라고요. 급하게 뭐라도 대접해야겠다며 바쁘게 부엌으로 들어가던 중 저는 거실에 앉아 있던 손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스치듯 한번 보고 들어가려다 순간 뭘 잘못 봤나 싶어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세상에 거기 딸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오셨어요?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차도 다거도 제가 다 챙겼어요. 이쪽은 제 조리원 동기. 그때 말씀드렸죠? 아주머니 구한다던 그 사람이에요. 딸 역시 저를 바라보며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얼어붙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 뭐라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사모가 했던 말을 떠올리자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분명히 사모는 도우미를 소개해달라는 여자가 외식업하는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은 조리원 동기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딸이 결혼했다는 소식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어설프고 어색한 인사를 한 후 빠르게 제자리로 갔습니다. 보조 주방으로 들어가 세차게 뛰는 심장에 오바이트가 나올 지경이었죠.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일단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죠. 머지않아 집에 가보겠다는 소식에 사모 앞에서 적당히 장단만 맞추고 빤히 바라보았죠. 곧 연락하겠다. 반드시 연락받아야 할 거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하지만 제가 연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날 저녁 부르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너 뭐니?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황당에 다그친 소리에 딸은 갑자기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더군요. 제 뒤에서 손녀가 그런 딸을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엄마, 나 한 번만 봐줘. 사정이 있었어. 대체 무슨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아.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서우는 어쩌고 또 애를 낳아.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다고.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 만나게 됐어. 내 어려운 사정 다 이해해주고 나 좋다는 능력 있는 남자. 그 남자 만나서 입어보지도 못한 드레스도 입고 운동장 같은 집에서 살게 됐는데 서우 존재 들키면 그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정말로. 뭐라고? 기가 막혀서. 그리고 드레스라니. 결혼식도 올렸다는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그 집에 뭐 구하라고 했어? 그게... 뭔데? 대체 무슨 짓을 꾸며서 한 짓인데?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 나 네 조리원 동기라던 내 사모한테 가서 다 물어볼 거다. 안 돼! 엄마가 그럴까봐 찾아온 거잖아.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어. 능력 좋은 남자의 평범한 시댁. 근데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도 갖고 싶어서 사람을 썼어. 외국에 사는 부모라고 속이고 모은 돈으로 친인척 사서 결혼식 올렸어. 아휴, 서채원. 너 지금 무슨 말을... 미안해, 엄마. 근데 나도 평범한 삶을 좀 살고 싶었어. 이혼 가정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대학도 못 나오고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낳은 딸 아등바등 책임지고 사는 삶 싫었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혼 가정에서 자라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 그리고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 집 있었고 내가 너 수학여행을 안 보내줬어. 급식비를 안 줬어. 차고 넘치게 키운 건 아니어도 때 되면 새 옷 입히고 필요하면 학원도 다 보내줄 수 있었어. 너가 싫어서 학원 안 다니고 대학도 안 갔으면서 그게 다 형편 탓이었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내 기분을 알아? 부모는 이혼해서 엄마는 자존심에 그나마 능력 있는 아빠한테 보내주지도 않고 돈도 없으면서 맨날 아껴 살라고만 닥달하고 남들 노스페이스 점퍼로 겨울 날 때 나 혼자 보세 점퍼로 겨울 나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 줄 아냐고. 일반화 하지 마. 그때 너네 학교 앞에만 가도 브랜드 아닌 애들 수두룩이었어. 태민이는 뭐 사줬다든? 태민이는 똑같은 이혼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도 저렇게 멀쩡한데 왜 너만 유난이야? 왜 너만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일로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놔? 태민이랑 비교 좀 그만해. 태민이는 태민이고 나는 나지. 나 이제야 좀 행복해졌어. 능력이 있는 데다가 나만 바라봐주는 남편 똑 닮은 아들, 힘들면 가정부도 고용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넉넉한 형편.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봐줘. 나 엄마 자식이잖아. 딸이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나 힘들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딸은 울부짖으며 제게 막무가내로 그런 요구를 했어요.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저게 과연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게 했다는 이유로 제가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도 숨겨놓고 사람을 써서 결혼하다니요. 자기가 낳은 딸은 저한테 내던지듯 맡겨놓고 어쩜 그렇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던 거죠.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찾아와 손녀 이름 한번 안 부르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감정적 교류를 한 적이 없어 남보듯 바라보고 있는 자기 딸을 보고도요.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있는 딸에게 인사도 없이 갔더라고요. 아이가 벌써 7살이었어요. 어리다지만 알 건 어느 정도 아는 나이였는데 제 엄마가 자기를 보고도 본체 만체 했으니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가짜 엄마라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진 애한테요. 그 뒤로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새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한들 겁도 없이 그렇게 무서운 거짓말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는 딸을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단언해놓고 말입니다. 결국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원래 가족들도 다 모른 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딸도 버린 거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딸에게 연락했죠. 네가 나 없이 그렇게 살겠다니? 거기까진 내가 이해하마. 내가 너한테 부족한 엄마였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하니 어쩌겠어. 근데 서우는 안 된다. 네가 책임져. 알았어. 내가 매달 서우 양육비 보내줄게. 아니, 양육비 필요 없다. 네가 데려가서 키워. 네 사랑 바라는 네 자식이니 네가 책임지고 키우라고.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키워? 말했잖아. 그 사람은 내가 초혼인 줄 안다고. 솔직하게 말해. 이미 아들 자식까지 낳았다며? 애 숨겨놓았다는 것만 솔직하게 말해. 가정사 숨긴 것까지는 눈 감아 줄 테니까. 그게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무릎 꿇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어야 돼? 너 서우 불쌍하지도 않아? 낳아준 엄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다른 애들 엄마 손잡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는 네 딸 불쌍하지도 않냐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네 딸이 너보다 더 불쌍한지.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도 보낸다는데. 너가 그 보낸다던 양육비를 수년간 뭐 얼마나 제대로 보냈어? 나 이제 너 못 믿어. 엄마로서 할 만큼 했어.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니. 너 키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나는 너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그러면 된 거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잔말 말고 이번 주 내로 서우 데려가. 서우한테도 말해둘 테니. 아, 엄마! 솔직히 손녀와 헤어져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결국 손녀 위해서는 제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문제는 손녀였어요. 손녀에게 엄마와 함께 살 거란 이야기를 하자 울음보가 터진 겁니다. 싫어. 엄마랑 안 살 거야. 서우,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엄마 아니야. 엄마는 나 싫어해. 나 싫어하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엄마랑 살기 싫어. 할머니랑 살 거야. 제 엄마랑 살기 싫다고 어찌나 우는지 그거 달래느라 새벽에서야 겨우 잠이 든 거예요. 딸이 자기 자식한테 정 안 붙이고 저한테만 맡겨둔 게 다 이러려고 그랬나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손녀를 딸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통보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손녀를 데려가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 했죠. 근데 그때 말한 그 조리원 동기분 말이에요. 그분 집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머, 왜요? 아주머니 구하셨어요? 네, 가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손끝이 야무져서 청소를 특히 잘하기도 하고. 어머, 잘 됐네. 그럼 알려줄게요. 은찬 엄마한테 연락해야겠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사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바로 연락하면 되니까요. 어머, 그러실래요? 사모는 별 생각 없이 제게 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축 브랜드 아파트였죠. 보안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운 좋게 입주민이 들어가는 사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도 같은 층이라 그 사람이 절 수상하게 보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701호분 어머님이신가? 아니요, 저는 702호 가는 거예요. 702호면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혹시 도우미 아주머니 분이세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말하던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집 사모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남자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사위가 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군말 없이 조용히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여보, 은찬 엄마, 손님 오셨는데. 손님? 누군데요? 당신 만나러 오셨다는데? 나를요? 누구? 헉! 약속된 날짜에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내가 왔다. 누구셔? 아주머니셔. 할아엄마가 소개해 주신. 그렇지. 근데 왜 아니라고? 내가 말했지. 나는 숨겨도 되지만 서우는 숨기면 안 된다고. 나 이 집 가사 도우미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돼! 제가 사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딸은 눈을 번뜩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딸은 용을 쓰더라고요. 말하기만 해봐.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겠다고 찾아온 건 나야. 너무 인사가 늦었네요. 나 채원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엄마요? 그게 무슨... 여보, 장모님 미국에 계시잖아. 미국에 있는 엄마를 어디서 구해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 낳았고 20살까지 같이 살았던 엄마 맞아요. 나도 얘가 나 몰래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왔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채원이 얘 나한테 7살 난애 맡기고 나가서 지금 3살림 차린 거예요. 아무래도 내 법적 사위가 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남자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졌고 딸은 사색이 되어 겁에 질린 얼굴로 자기 남편을 보더군요. 저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쯤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차분하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듣기만 했죠.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묻더군요. 서채원, 이게 다 사실이야? 여보, 그게 나는 당신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서 거짓말이 필요했어. 그날 저는 울면서 애원하는 딸을 두고 돌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손녀를 데려가긴 힘들어 보였어요. 훗날 딸이 제게 다가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어차피 솔직하게 말해봤자 딸을 데려갈 수도 없었는데 저라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됐냐고요. 엄마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지 않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라면 딸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잡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요. 물론 그 거짓말로 딸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녀가 제 품에 있는 한 딸만 행복해지는 결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딸은 아이를 뺏긴 채 이혼당했고 또다시 잠적해버렸습니다. 손녀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 어느덧 13살이 되었죠. 알게 모르게 보고 들은 일이 있어 그런지 제 엄마를 찾는 일도 없이 기특하게도 잘 자라고 있어요. 딸에게 손녀를 맡기는 일은 애저녁에 물 건너간 일이었던 것 같으니 제 남은 생의 숙제는 손녀를 제대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뿐입니다. 딱 대학까지만 보내자,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자 그 마음으로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